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열렸나요? 네, 지금 이제 열렸고요. 아직 지수는 이제 예상만 나와 있는데 오늘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네. 15포인트 정도 음. 약세 출발이 유력하고요.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출발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69% 좀 밀리는 흐름이고요. 하이닉스도 1% 가까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고 예. 16포인트 좀 하락을 해서 0.63% 2,53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259개 하락이 한 45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동반 하락했습니다. 4.96포인트 빠져서 0.56% 하락하고 있고요. 8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이 510개 하락이 한 758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좀 하락세로 좀 부진한 출발을 좀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런 좀 약세장에서도 그 강세 보이고 있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가 4% 정도, 이제 뭐 삼성 또 예. 패널 관련해서 또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 아, 우리 기업들끼리 좀 도와야 돼요. 예. 네? 작년에 한참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돕고 좀 해야 돼요. 지금 LCD 산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OLED를 좀 꼈으면 좋겠어요. QLED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LED 디스플레이 좋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5% 정도 올랐고 어제 그 이제 지분 신고가 좀 있었죠. LG가 급등했었는데 그쵸. 오늘도 역시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요즘에 또 하이브도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 오늘도 1.3% 가까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LG전자, 하나솔루션 또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좋고 농심도 상승세를 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3%, 또 한솔케미칼이 마이너스 2.6%. 대부분 한솔케미칼도 원래 반도체로 분류돼 있는데 이 회사가 실리콘 응급제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2차 전지 쪽으로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2차 전지 좀 밀리면서 같이 빠지는 것 같고 또 한미반도체도 이제 최근에 챗GPT로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오늘은 2.8%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 외에 뭐 SKC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피 쪽에서 좀 부진한 그러네요. 그런 좀 출발을 오늘 오전에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은행주들이 오늘 좀 출발 안 좋은 건 아마 워런 버핏이 은행주 뭐 거의 다 팔았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은행에도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주도 좀 약간 부진하게 좀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좀 어때요? 코스닥은 일단 어제 셀트리온이 좀 굉장히 돋보였잖아요. 그렇죠.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서 3사 모두 다 이제 어제 좋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1.4% 정도 오르면서 강세 출발했는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좀 오늘 안 좋고요. 어제도 급락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한 4%, 3.5%,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4% 가까이 좀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이제 어제 이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거래량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네, 네? 오전에 정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나노신 소재도 좀 많이 이제 빠지고. 네, 2차 전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성일하이텍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오늘 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좀 오르는 기업은 이제 위메이드가 게임주죠. 2.5% 올랐고 JYP 엔터가 2% 이상 올랐고요. 메디톡스가 2%. 또 2차 전지지만 엔캠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1.8% 정도 오르고 있고 SM이 1.2%, DOE가 한 2%. 그러니까 오늘 엔터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하이브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오르다 보니까 역시 연동돼서 LX 세미콘이 1.8% 정도 주가 반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뭐 일부 바이오나 디스플레이 또 엔터주들 게임주들 좀 오르고 있지만 다만 시총이 큰 게 아무래도 2차 전지다 보니까 코스닥에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 이쪽이 좀 빠지는데 시총은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바이오가 훨씬 컸는데 그쵸. 이제 완전히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시에 그 코스닥에는 오늘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코스닥은 진짜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총 상위 종목이 다 바이오였는데 네. 지금은 2차전지로 쫙 또 예. 바뀌고 야 이게 지수의 주요 섹터가 이렇게 달라지는 나는 경우가 별로 기억이 없을 것 나. 같아요. 아침에 딱 열면은 예.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때 2000 몇 년도입니까? 2010 한 5, 6년 뭐 30만 원 갈 때. 딱 아마 삼형제가 그냥 딱 기둥을 그때가 아마 세워. 17년도일 거예요. 17년도인가? 네, 17년도 이렇게. 야, 근데 그때는 셀트리온 주식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못했어요. 아, 그 언론사에서도 쉽게 기사 못 썼습니다. 그 혹시 나쁘게 쓰면은 그 저기 주주분들이 언론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막 게시판에다가 이게 악플 달고 막 그러셔가지고 참 무서웠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오늘 있을까요? 그 수급도 말씀드리면 이제 예. 오늘 외국인들은 조금 주식을 좀 사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제 거의 전기전자 위주로 샀는데 오늘은 일단 그래도 화학업종 좀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한 2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여전히 철강주는 계속 매도입니다. 230억 정도 매도고 금융주 좀 매도가 좀 특징적이네요. 1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체는 순매수지만 업종별로는 굉장히 좀 다른 매매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소폭 순매수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정반대고요. 철강금속주를 340억 샀지만 또 반대로 전기전자는 한 200억 정도, 화학주도 200억.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은 정반대 포지션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오전에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한 135억 정도 파는데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업종 파는데 화학업종만 좀 사는 것 같아요. 화학만 한 12억 정도 사고 나머지 업종은 뭐 소폭이지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의 좀 서로 정반대 움직임이고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그동안은 코스닥을 개인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좀 샀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이 사고 코스닥을 아 그래요? 개인이 600억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거의 일방적으로 개인들만 샀는데 오늘은 좀 오전에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코스닥을 일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하고 업종 쪽으로는 일단 오늘 그 해운 업종 출발이 좀 좋은데 아마 HMM이 좀 좋네요. 오늘 한 4% 가까이 주가가 최근에 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오늘 그쵸.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엔터주들 아까 말씀드린 오늘 하이브가 5% 지금 하이브는 최근에 왜 이렇게 좋아요? 그 저번에도 한번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그 이제 미국의 맞죠. JYP랑 하이브가 네. 걸그룹 이제 데뷔 준비 중에 있거든요. 미국 현지 아,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미국에서 생각이 이제 똑같네. 그 글로벌 3%보다 더 유명한 그룹이에요? 미국에 3% 글로벌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하려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방 회장님이 똑같은 생각하시는구만. 가서 알려주고 오셨어요? 아니면 와서 배웠어요? 3% 보겠지 뭐. 아 방송 보고 하셨다고? 하긴 뭐 이렇게 김 프로님 만나기가 쉽진 않죠. 바쁘시니까. 아 그만 좀 해.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엔터가 정말 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IT 대표주들도 오늘 섹터에선 괜찮은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LG 전자까지, LG 디스플레이. 지주도 좋고. 예, 그래서 LG 쪽이 오늘은 좀 돋보이는 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좀 줄기세포 관련주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전력 설비 업체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에서는 네이버는 좀 약보합인데 그래도 카카오가 모처럼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좀 회계 이슈였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최근에 좀 빠졌었죠. 예. 그 단기 차입금 올해 좀 갚을 게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좀 2% 정도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행주 좀 올라가고 조선주들도 오늘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보입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오늘 좀 약세 흐름 좀 보이다 보니까 상승하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나 일부 해운주, 몇몇 LG그룹 이쪽에만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시장을 그동안 강하게 이끌었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 뭐 나노신소재,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쪽이 한 6% 이상 좀 빠지면서 부담이고 코스피에서는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주 역할 좀 했잖아요 2차 전지에서. 근데 예.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한 5.6% 급락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 주가 진짜 안 움직이는 회사였는데 무겁죠. 그런데 뭐 오르면 정말, 네, 막 쫙쫙 뭐 내릴 아, 때도 근데 쭉쭉. 진짜 2차 전지 쪽에 좀 투발주자들 있잖아. 예. 늦게 따라붙었던. 늦게요. 예. 와, 그게 제일 피해네. 아 주주분들 뒤늦게 중 가는 투자자들 모르지도 중에. 못하고 빠질 땐 같이 빠져버리고. 아, 그쵸. 근데 보통 그러더라고 이게 대장주가 좀 빠져버리면 결국에 이제 그 약간 소외받던 후발주도 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왕이면은 제 대장주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대장주가 먼저 오르니까 좀 비싸서 야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옆에 좀 싼 거 없나? 이렇게 사다 보면은 꼭 오를 때는 뭐 뒤늦게 오르고 빠질 때는 또 먼저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참 그런 그런 경우들이 좀, 속성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 주도주들이 좀 또 크게 빠지니까 장이 좀 가라앉아 버려. 예, 확실히 시총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아마 저번에 보고서 보니까 2차 전지 전체 시총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15%까지 올라왔대요. 그래서 옛날에 차화정일 때 그때 주도주들 시총이 보통 15%를 넘은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온 거죠. 사실 이제 시총 기준으로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시장에 그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예. 그러네요. 반도체 다음이니까. 근데 워낙 주력 산업이 될 분야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행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산업의 사이즈도 그만큼 성장하면서 맞춰간다 그러면은 그냥 얼추 사이즈에 맞게 기업 가치가 형성되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차 전지가 뭐 가장 이제 독보적으로 뭐 성장하는 섹터니까 예. 시총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 시총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옛날엔 지수에 큰 영향을 안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이 기업들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찰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뭐 2차 전지만 좀 사실 빠지는 건 아니고 어제 좀 강했던 자동차도 좀 빠지고 그러네요. 굴삭기 업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예, 매물 받아요 다 지금. 좀 그래서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좀 주도해서 빠지지만 나머지 섹터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예. 모습이라 좀 하락 압력을 오늘 좀 글쎄, 갖고 있는 것 오히려 같습니다. 우리 원화 환율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 유독 원화가 약세거든요. 연 고점이에요 지금 환율이. 네. 그래서 근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또 뭐 그저께 어젠가요? 그 뭐 IMF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낮추고 뭐.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을 4월은 또 배당금 시즌이라 역송금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원래 좀 약하긴 해요 원화가 계절적으로. 근데 이게 5월에도 이제 약세로 계속 가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좀 계절성인지는 좀 4월 말까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리포트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저희 당사에서 이베스트 저희 남대종 연구원이 반도체 담당하시는데 예. 삼성전자 생산 조정 이제 영향과 투자 전략인데 뭐 이제 감사한 내용들은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특정 메모리 제품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이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특정 메모리는 DDR4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의미 있는 수준은 아직은 이거는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까 공시 보니까 삼성전자가 4월 27일로 IR을 잡았어요 날짜를. 그날 아마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질의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쵸.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3년도에 삼성전자 D램 이제 웨이퍼를 투입하는 그 수량이죠. 그거를 기존 전망 대비해서 한 7% 정도 축소를 하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9% 정도 더 좀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웨이퍼 투입 수량이 기존 대비해서 한 12% 정도 축소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면 3분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부족한 거죠. 지금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굉장히 좋은 또 분위기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수요가 안 살면요, 다시 4분기부터 또 공급 과잉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는 살아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더 줄이든지 공급을 더 확 줄이든지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 3분기는 이제 공급 축소로 가는 건 맞지만 공급 부족으로 4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 전망이 이제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인데 지금 변경을 좀 했고요. 그래서 3분기에 요 밑에가 이제 공급 부족입니다. 요 위에가 공급 강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 과잉을 억제하려면 이 웨이퍼 투입과 축소 기간 폭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웨이퍼 투입을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 생산 조정 의지, 이게 이제 아마 4월 27일 날 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예. 그때쯤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매 단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당연히 실적 전망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 좀 제시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대형주가 낫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DDR4를 이제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DDR5로 넘어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후공정 관련 기업들, 메모리 그 오사트라고 후공정 서비스하는 업체들하고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들에 좀 아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남대종 의원님이 이전에 되게 잘 맞추셨어요. 그게 근데 좀 꺾이는 쪽을 잘 맞추셔가지고 맞아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삼성전자 저 최초로 약세 콜 네, 했을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윤지호 센터장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약세는 참 맞추고도 이렇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또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이은상 연구원님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요새 이제 원전 얘기는 거의 없긴 하죠.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이 원전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의 보고서고, 미국 에너지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부분 탄소 중립 달성에 의해서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 신규, 이게 제가 알기로는 1기가와트가 그 원전 하나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200기가면 200개거든요, 원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영국 재무부도 대형 원자력부를 좀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24기가와트 확보 목표 제시했고, 네덜란드는 작년에 이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35년 준공 목표로 굉장히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후보지를 이제 결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또 집권 여당 VVB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나 운영을 전담할 국영기업을 설립하겠다라는 좀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선 또 정책적으로 민간 투자 이제 좀 확대를 해야 되니까 녹색 금융 체계에서 원자력을 이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재분류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에서는 어쨌든 이제 독일은 사실 좀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쪽은 좀 적극적으로, 또 미국까지 원전에 대해서는 좀 늘리려는 그런 그 정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계속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엔터주들 좀 올라가는데 오늘 또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결국 미국 걸그룹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적었고요. K-팝의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가 결국 신인 그룹들이 이제 얼마나 또 잘해주느냐인데, 지금 이제 신인 그룹들 나오면요 1년 안에 100만 장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죠.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네, 얘기예요. 굉장히 높아진 거죠. 100만 장은 이제 웬만큼 인지도 없으면 못 넘거든요. 그렇죠. 네, 신인이 1년 내에 100만 장은 사실상 힘들죠. 보통 한 2, 3년 지나야, 그것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요즘엔 그냥 나오면 100만 장. 요즘은 이제 군소 기획사들은 점점 입지가 좀 좁아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로벌로 못 나가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군소 기획사 중에서도 정말 이제 인지도 있는 그룹들이 하나씩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변 확대가 좀 안 된다면 이제 대형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진짜 거죠.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인 그룹들이 이 4대 기획사 쪽에서 상당히 지금 성과를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올해도 한 10개 팀이 지금 준비 중이래요. 신인 그룹들이. YG만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3대 기획사는 3팀씩 데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핵심은 미국에서 이제 나올 그 유니버셜 뮤직과 합작에 데뷔하는 그 하이브와 JYP의 미국 걸그룹, 이 두 팀의 대결도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그 빌보드 1, 2위에서 둘이 맞붙었으면 그럴 좋겠네요.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5, 6월 내로 언론이나 플랫폼 통해서 아마 구체화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룹이 데뷔한지는 지금 아마, 그리고 오디션 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멤버들 뽑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기훈 연구원님 생각은 이렇게 만약에 혹시 이제 이게 잘 돼가지고 어쨌든 잘 돼서 그 이제 흥행을 한다면 그 한 그룹당 최대 예상 매출액을
한 5에서 7천억 정도 잡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500억. 그럼 이게 굉장히 큰 게 하이브가 1년에 영업이익이 2,310억이거든요. 올해 전망이. 근데 여기 500억이 붙으면 굉장한 거고 JYP 엔터는 1,330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좋은 성과를 낸다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또 밸류에이션 확장도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미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걸그룹에서 비욘세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쵸. 노래는 미국 사람이 하고 돈은 한국 주주들이 벌고. 좋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수출한 거잖아요. 시스템 그쵸. 수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의미가 있죠. 3% 시스템 수출한다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가서 비빌라 그러셔. 아 왜 안 돼?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저희도 예상 매출액 5천억 제시해보죠 뭐. 아, 뭐 언제 해야 된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기는 뭐 곧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든 비즈니스가 너무 빨리 해도 안 되는 게, 야 박진영 씨 진짜 옛날에 원더걸스 데리고 진짜 저 있잖아. 고생 많이 했죠. 야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야, 그 미국 약간 진출. 그 저기 뭐 유람단 같이 막 끌고 다니면서 동네 방송국에 출연시켜가지고. 결국은 맞습니다. 시작해버렸잖아. 아이고. 원더걸스. 뭐 지금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선미 이런 사람들 잘 살고 뭐 애도 낳고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 또 있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가 이제 하이브는 개펜이라는 걸로 지금 이름이 돼 있고 JYP는 뭐 리퍼블릭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 요거에 이 그 약간 포스터만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5월에 뭐 구체적인 것들이 공개되면 한번 더 선미가 지켜보시면 아니라 좋겠습니다. 선이 왜요? 그 저 선미가 24시간 거기가 선미 아니에요? 선예야 선미야. 난 잘 몰라. 오, 그렇지. 선예는 결혼하신 분이고 선미는 춤추는 분이고 네 노래도 하고. 선미 맞 네. 네 선미도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리고- 준비하신 얘기는 다 그리고, 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이제 원유 얘기인데 원유. 하나투자증권의 박영훈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아마 사우디 감산한 건 이유 때문 아니냐 여러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보시기엔 재고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다. 지금 글로벌 원유 재고가 사우디 원유 재고도 지금 한 9% 정도 늘어났고요. 물론 이제 사우디는 또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정제 처리하고 자기네가 또 사용하니까 재고가 줄겠지만 역시 지금 가장 재고가 많은 쪽이 중국 재고가 좀 많다고 합니다. 8개월째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원유 재고 발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한대요. 생산량에서 수입량 합산치 이거 더한 다음에 정제한 걸 빼면 남는 원유 재고가 이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1.26억 배럴이니까 물론 이거 추정이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 원유 재고가 많다. 요게 이제 중국의 월간 재고 증분이거든요. 계속 지금 재고가 지금 남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중국 입장에서 원유 수입을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유럽의 19개국의 합산 기준 원유 재고도 9.4%나 증가했는데 특히 이제 플로팅 그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이 부유식 해상에 떠 있는 저장 시설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재고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들이 좀 최근에 좀 늘고 있어가지고 이 유럽의 원유 재고 요게 그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요 보시면 전 세계 재고인데 거의 유럽 재고랑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그 저장 시설인데 예. 빨간색이 전 세계 그 원유 재고거든요. 그 이 플로팅 스토리지 바다에 떠 있는. 근데 밑에 있는 게 유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주도한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유럽의 원유 재고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펙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재고, 유럽도 지금 원유 재고가 많이 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오펙의 감산을 좀 불러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체크해야 될 건 중국의 원유 재고랑 이런 플로팅 스토리지 해상에 떠 있는 이 원유 저장 시설 이 부분에 재고를 앞으로 좀 추적을 하면 유가도 어느 정도 좀 더 예측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재고가 많아서 감산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 이게 맞다면 예,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 CT가 그래서 80불 아래를 본다는 리포트 썼잖아요. 예, 예, 아까 김프로님이 좀 지적해 주셨던 그 네. 부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경기가 좀 좋아서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뭐 경제도 좋고 주가도 좋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네. 살펴보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일정 챙겨 주셔야 되는 거 야,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오늘 음, 이제 아마 장중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이슈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